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중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실 원래 제가 생방송이 있는 날이죠. 월요일마다 제가 생방송이 있는데 오늘이 이제 그 휴일이기도 해서 특집 방송이 편성이 됐어요. 4분기 시작이 되기도 했고 근데 또 마침 또 제가 매매 1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도 특강 좀 이제 제의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실 고민을 했어요. 어떤 주제로 갖고 특강이란 제목에 걸맞는 그 컨텐츠를 짜볼 수 있을까? 되게 좀 재료가 많았죠. 뭐 당장 뭐 유망한 섹터나 유망한 테마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도 있었고 내지는 이제 최근에 10월 1일 날 이제 9월까지 수출입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의 수출입 데이터를 좀 풀어드리는 그런 컨텐츠도 있을 수 있었겠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어쨌든 특강이라는 그 제목에 걸맞는 주제를 좀 상징적인 주제를 갖고 와보자. 고민을 하다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당 주제를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6월 초, 6월 말이죠. 6월 말 그리고 7월 초, 6월 말에서 7월 초 제가 이렇게 그 대박 천국이 나와서 말씀드린 거를 여러분 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이때부터 시장이 6월부터 좀 급격하게 꺾였잖아요. 급격하게 꺾인 채 이제 그때부터 쭉 가다 다시 한번 최근에 꺾였지만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드렸던 말씀이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сек터가 뭐다? IT 섹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부터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해야 된다. 물론 그냥 단순히 밸류에이션이 싸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겠다가 아니라 이 회에 걸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금 싼 밸류에이션은 들어가 봐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해당 영상들은 그 한국경제TV 들어가시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6월에 한번 다룬 주제예요. 6월에 한번 다룬 주제고 사실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때 드렸던 내용과 크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지금 이 녹화 날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고 제가 이 자료를 목요일 날 작성을 해서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삼성전자의 한 6월, 7월 평균 주가가 대략 6만 원이었어요. 대략. 그리고 어제 목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 56,300원. 그러니까 6월, 7월에 비해서 한 6%좀 빠졌고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는 6월, 7월 대비해서 한 7%좀 빠졌어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동기간 코스피는 마이너스 15, 거의 마이너스 16% 빠졌어요. 오늘 살짝 또 빠졌죠. 오늘 금요일. 자, 그러니까 보시면 이거랑 보시면 시장보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보다 시장이 더 빠졌고 시장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덜 빠졌어요. 좀 덜이 아니라 한 절반 정도 덜 빠졌죠. 절반 정도 덜 빠졌습니다. 이렇게 힘들었던 구간에서도. 자, 그래서 시장 변동 대비해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다이나믹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시장 변동보다 오히려 더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환경이 제가 봤을 땐 꽤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 6월, 7월에 말씀드렸던 내용, 그 큰 내용이랑은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크게 벗어나진 않는데 지금부터 꽤 많이 긍정적으로 영업 환경이 바뀌었다. 이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30분간 차근차근 풀어드릴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오늘 좀 특집이기도 하니까 좀 라이트하고 말랑말랑한 좀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예요. 자, 인디언 기후제라고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 아시죠, 다들? 인디언 기후제 투자법. 뭐 기후제 지면에서 투자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인디안 기후제 투자법 이 해당 책이 한 2007년인가 아마 그때 나왔을 거예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요. 해당 책에 요 부분이 있거든요. 요 부분이 해당 책의 제가 봤을 때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렇게 크게 한번 확대를 해서 발췌를 해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책 표지예요. 책 표지 중에 저 부분. 애리조나 사막에 호피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내면 100% 비가 온대요. 근데 그게 반드시 비가 올 때를 골라서 기우제를 지내기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비가 100% 온답니다. 이 말은 뭐다? 자,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는 뭐 이제 참 장마가 한 6월, 장마가 이제 한 여름부터 시작되잖아요. 봄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자, 우리나라는 장마는 이때 시작을 해요. 이때 시작을 해요. 자, 비가 안 옵니다. 비가 안 오는데 가을부터 기우제를 지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을, 겨울, 봄 동안 계속 지낼 수 없죠. 자, 근데 어느 똘똘한 제사장 거의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늦봄, 초여름 직전에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러면 한 며칠만 기우제 지내도 비가 오겠죠. 왜? 비가 올 때를 이미 아는 똘똘한 제사장일 거야. 이미 아는 똘똘한 제사장일 거야. 자, 이게 바로 책 표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얘기도 제가 자,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자, 요때도 제가 이때도 적벽대전 포스터 갖고 오면서 자, 이제 제갈량이 이제 바람을 기다렸다. 좀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한 번 더 갖고 와봤는데 자, 한 번 더 자, 방금 인디안 기우제랑 또 이어서 말씀드리면 자, 그럼 만약에 인디안들은 이제 비가 올 때쯤 해서 이제 기우제를 지내니까 비가 온 거예요. 자, 제갈량 만약에 제갈량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지내니까 갑자기 바람이 바뀌면서 화공을 할 수 있게 됐죠. 만약에 제갈량이 그냥 무턱대고 올라갔으면 만약에 바람이 바뀌었을까? 바람이 바뀔 때쯤 해서 올라갔다는 게 정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슬라이드 똑같이 갖고 와봤습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총나라 오나라 연합이 동남풍을 안 기다리고 화공을 했다면 오히려 불화살을 쐈을 때 본인들이 그 피해를 다시 받았겠죠. 근데 동남풍을 기다렸으니까 기다리고 이제 이때쯤 해서 제갈공명이 이때쯤 이제 기우제를 지내니까 그때 바람이 바뀌었더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디언들의 기도, 제갈공명의 기도 이걸 주식으로 대입을 해보면 요건 겁니다. 주식을 오를 때쯤 매수를 하면 이게 결국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본질은 같다. 물론 이제 주식이 언제 오르기 전이 언제입니까? 그걸 알려고 우리가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본질은 같다. 자,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오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주가가 있다고 칩시다. 누구는 이때 살 수도 있어요. 이때 사서 여기서 한 1년이라고 칩시다. 누구는 이때 살 수도 있고요. 이때 산 사람들은 누구는 또 여기서 막 너무 기다리다 힘들어서 이때 그냥 팔고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또 누구는 아주 똘똘하게 이때 살 수도 있어요. 이때 사서 이 상승 파동 혼자 다 먹을 수도 있어요. 누구는.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죠. 이러려고 아마 인디언들이나 제갈공명이나 다 아니면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나 그 기후 환경, 우리는 이제 주식 환경이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슬슬 우리 주식시장 다 빼고 오늘은 주제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잖아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지금까지는 아주 메마른 가뭄이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자, 이제 슬슬 비가 내리려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부터는 슬슬 지금부터는 좀 제가 기우제 지내도 되겠다.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거 해당 그 자료는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제가 발표를 해온 자료입니다. 발표해온 자료인데, 자, 이게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 재고 자산의 이제 추이거든요. 과거에는 2018년 이전만 해도 재고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5주 정도 쌓였습니다. 메모리들이. 근데 최근 와서 거의 10주 가까이 메모리 재고 일수가 거의 더블이 났어요. 메모리 재고 일수가 거의 더블이 났다. 메모리 재고 일수가 더블이 났다는 건 뭔가요? 그만큼 물량이 공장에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 사줘야
재고가 빨리빨리 떨어지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산을 하고 그러지. 근데 지금은 지금은 만드는 양이 많거나 아니면 뭐 그건 아니면 누군가 사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둘 다거나 이 셋 중 하나겠죠. 그래서 이 재고가 지금 이 어떤 논란이 있냐면 이 재고가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갈 거다 하는 사람들은 뭐다? 새로운 역사가 쓰일 거다. 재고 사이클에 새로운 역사가 쓰여서 재고는 더 넘치게 될 거고 사람들은 더 이제 반도체도 안 쓰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더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역사는 반복될 거다. 자 이렇게 한번 피크를 친 어떤 종류에서든지 그래프는 한번 피크를 치면 이제 그때부터 좀 꺾인다. 재고가 꺾인다는 말은 뭐죠? 그만큼 재고가 빨리 털린다는 거죠. 재고가 빨리 털린다는 거는 수요자들이 이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든지 아니면 공급이 줄든지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재고가 이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아 나온다. 좀 이렇게 얘기하는 두 사람들 두 진영이 굉장히 치고받고 갑론을 받고 중입니다. 근데 자 이거 최근 얘기거든요. 마이크론이 메모리 감산 나갔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라고 얘도 이제 크게 네, 디램이랑 낸드 메모리 반도체 가장 대표적인 디램이랑 낸드 감산 발표를 최근 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시작된 본격적인 감산 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제가 지난주에도 수요 공급 곡선 갖고 오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제가 이 바로 뒤에서도 수요 공급 곡선 갖고 와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감산 릴레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감산이 시작되면 어떻게 된다? 공급이 줄겠죠.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된다? 가격은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다 공부를 했습니다.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자 공급이 줄면 과연 재고 레벨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인 겁니다.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이에요. 여기에 이거 어제 얘기했죠. 삼성칩 수요 감소 감변사는 없다. 라는 얘기지만 해당 뉴스를 잘 보시면요. 잘 보시면 제가 갖고 와봤어요. 잘 보시면 삼성전자는 그동안 인위적인 감산을 한 적이 없다. 인위적인 감산을 한 적이 없대요. 근데 자연 감산을 유도한 적은 있다. 기사의 제목은 감산 없다지만 기사를 보니 인위적인 감산은 없지만 자연적인 감산을 할 것이다. 할 수도 있다. 과거에 했던 적이 있다. 이 내용이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인위적인 감산은 뭐냐면요. 인위적인 감산은 인위적으로 공장을 꺼버려. 이런 게 바로 인위적인 감산. 이러면 안 되겠죠. 이런 사례는 있었나요? 삼성전자 빼고도 뭐 전 세계 공장들 중에서 공장이 한번 꺼지기 시작하면 다시 돌리는데 복구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당연히 이건 되게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자연 감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생산량 조절 이런 것들이 자연 감산이다. 근데 이거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 감산 없다는 게 진짜 감산 없다는 게 아니라 감산 없다는 게 인위적 감산이 없고 자연적 감산 계속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겠죠. 자 오늘이 이제 이 자료 작성했을 때가 어제 목요일이었고요. 오늘 금요일이었고요.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나온 거 다들 제가 채널에서도 짚어드렸죠. 삼성전자 재고가 아니라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이제 이번 분기 지난 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11.8에서 9조쯤 나왔는데요. 근데 이번에 실제 발표된 수치는 10.8조였어요. 쇼크네. 쇼크여서 슬퍼할 게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제가 이거는 채널에서 다 다뤄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제부터 마이크론이나 키옥시아도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감산을 시작을 하는데 과연 삼성전자라고 과연 SK하이닉스라고 얘네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 바로 갖고 와봤습니다. 자, 공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감사는 뭐다? 감사는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감사는. 그럼 공급이 양이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죠? 공급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기존에 P1이었던 가격은 P0였던 거고 P1으로 이만큼 올라갑니다.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메모리 가격이 강제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 올라가네. 또 빨리 사야지. 이제부터 그때부터 사이클이 업사이클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를 이제부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분기 실적 쇼크 확인했죠? 오늘 했죠. 오늘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 메모리 가격이 추가 인하되고 여기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고 밀어내기가 시작이 돼요. 지금 남아있는 아까 그 10주 정도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악성 재고 밀어내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재고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면 재고 조정 사이클 자 이거 이상의 악재는 뭘까요? 이거 이상의 악재는 과연 있을까요? 제 상상력으로는 이 이상의 악재는 없어요. 제 상상력으로. 그러면 악재는 다 나왔어. 악재는 다 나왔으면 그때부터는 더 안 좋아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그냥 진짜 뭐 진짜 푸틴이 미쳐가지고 핵을 이제 터뜨렸는데 그 핵폭탄에 갑자기 삼성전자 공장이 없어졌대. 이 정도의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실적 조금 확인했고요. 오늘 확인했고 메모리 가격 추가 인하되고 재고 밀어내기까지 이제 진행이 되면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다. 이렇게 해서 재고 조정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업사이클이다. 그게 제가 지난 6월, 7월부터 지금부터는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 계속 말씀드린 내용들이었어요. 이제부터는 자 그때부터 말씀드린 내용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수요는 모르겠어. 우리 모든 이제 그 매출은 수요랑 공급에 의해서 이제 PQC가 결정이 되잖아요. 이제 가격이랑 양이랑 이제 코스트가 결정이 되잖아요. 자, 우리가 수요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살 사람들한테 똑똑 찾아가서 왜 사셨습니까? 물어볼 수 없죠. 하지만 공급은 알아요. 공급이 어떻게 될지 알고요.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지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수요가 지금처럼 계속 안 좋을 수만 있을까? 공급은 더 안 좋대. 공급은 더 안 좋대. 확실해. 이건 확실해. 공급은 더 안 좋은데 공급은 더 이쪽으로 더 가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야. 얘네도 이제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수요가 과연 이만큼을 따라갈까? 수요가 가면 이만큼 따라가면 뭐 가격이 떨어지겠지만 수요가 그대로만 있어도 내지는 수요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이걸 과연 특히나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서버 업체들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특히나 요즘같이 금리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치솟아서 코스트가 늘어난 마당에 가능할까? 그래서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레벨은요. 이미 6월, 7월 이후에도 한 번 더 급락을 했어서 MSCI 글로벌 IT 인덱스랑 S&P IT 인덱스 대비 금융위 08년 이후 최저 수준인 거예요. 자, 밸류는 낮아. 밸류는 최하단이야. 근데 업황은 곧 이럴 가능성 있어. 그러면 이런 게 바로 투자다. 투자가 뭐다? 내 돈을 던지는 거잖아요. 내 돈을 언제 던져요? 확률이 높을 때 던지는 거잖아요. 그걸 배팅이라고 하잖아요. 지금처럼 확률 높을 때가 과연 또 있겠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한화투자증권에서 발췌한 리포트에서 발췌한 내용인데요. 자, 과거 0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04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SK하이닉스의 PBR, 밸류에이션 레벨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PBR, 그리고 조금 진한 이거 좀 이렇게 삐죽삐죽하는 이런
반듯반듯한 선들. 캐펙스거든요. 캐펙스가 결국 공급이잖아요. 자, 하이닉스의 PBR, 삼성전자의 PBR 하단일 때, 자, 캐펙스가 YOY로 줄어들면서 밸류에이션 레벨이 하단일 때 경험적으로 주가는 바닥을 형성했다. 자, 캐펙스가 YOY로 줄어들 때, 캐펙스가 YOY로 줄어들 때 PBR 밸류에이션이 하단이면 경험적으로 바닥이었다. 줄어들 때 바닥이면 올라갔다. 줄어들 때 바닥이면 올라갔다. 줄어들 때, 그리고 이게 줄겠죠? 바닥이면 지금부터는 여기에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지금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도 한번 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이거는 말씀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오늘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날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다음 주입니다. 9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될 텐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빠졌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요. 기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시장이 이렇게 빠지면 호재는 호재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지고요. 악재가 나와도 이제 이슈 해소다. 우려감 해소다. 그래서 악재도 호재로 받아들여져요.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급락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생긴다면 그렇게 봤을 때 미국 9월에 CPI 지표 발표 때 이때 지표가 잘 나오든 못 나오든 여기서 반등을 모색할 수가 있다. 자, 또 있죠. BOE의 국채 매입 종료 재료가 있지만 이것도 아마 묶어서 같이 갈 겁니다. 묶어서 같이 갈 거예요. 그리고 자,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그 이틀 뒤에 중국의 20차 당대회가 있어요. 여기서 시진핑이 3연임에 아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이런 정치 리스크, 정치 이슈, 그리고 이거는 매크로 이슈, 경제 이슈로 할게요. 경제 이슈, 정치 이슈 다 넘어가는 구간이 10월에서 11월까지.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든 반등의 벨미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빌미를 찾으려고 지금 다들 노력들 하고 있거든. 이렇게 많이 빠져 있을 때는 호재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악재도 호재로 둔갑하는 그런 구간이거든. 어떻게든 반등의 빌미를 찾으려고 할 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한국이란 코리아 주식을 산다면 가장 먼저 살 게 뭐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다. 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코스피 안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20%대 초중반이니까. 그냥 한국을 산다는 거는 결국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산다는 거고 삼성전자를 산다는 거는 결국 한국 코리아 마켓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런 수급 논리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자, 시장은 반등 빌미를 찾으려고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레벨은 금융위기 이후 거의 최저 수준. 섹터 업황도 머지않아서 돌아 나올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레벨은 자, 이건 이제 그 국내요. 시장. 그리고 섹터 밸류에이션 레벨은 금융위기 수준 거의 이때랑 거의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기우제를 만약에 지낸다면 지금 아니고 언제가 더 좋은 시기일까? 언제가 더 좋은 시기일까? 저는 지금이 진짜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기우제를 지내기에 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기우제라고 해서 되게 좀 뭐 진짜 기도면 사놓고 그냥 오르기만 기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비 올 때쯤 지내는 기우제. 비 올 때쯤 지내는 기우제. 지금 안 지내면 과연 언제 지내겠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우리는 수요는 몰라요. 자, 자, 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제가 6월, 7월 나와서 제가 IT 섹터를 굉장히 강조를 드렸어요. 왜? 그때부터 시장이 붕괴가 됐는데 시장이 붕괴됐으니까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 그 플레이를 해야 된다.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기에 가장 좋은 섹터가 뭐다? IT 섹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부터 보셔야 된다. 그때부터 강조드렸고 그때 이후로 한계 분기가 지난 10월 오늘 다시 보니까 가격은 그때 이후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업황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그 가장 큰 실마리가 뭐였다? 이제부터 슬슬 감산 이슈가 나올 거다. 이제부터 슬슬 메모리 업체들이 감산 릴레이에 동참을 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오늘 잠정 실적 확인했고요. 잠정 실적 확인했고, 자 이제부터 재고 밀어내기 끝나고 그때 본격적 감산 들어가면 그때부터 업사이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봤을 때 공급은 굉장히 줄어들 텐데 수요는 여기서 가만히 있어도 업사이클이고 수요가 조금이라도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은 확 뛴다. 그럴 수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매크로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반등 빌미를 찾으려고 하는 바로 이때 시장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섹터 밸류에이션 레벨이나 다 낮은 이때 업사이클이 이제 곧 들어올 이때 바로 이때 기우지 안 지내면 언제 지내겠느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게 이 정도가 한 특집이라는 제목에 걸맞는 주제일 것 같아요. 사실 삼성전자를 뭐 8만 원,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죄송한데 좀 애초에 밸류에이션 최고 상단에 사신 거잖아요. 애초에 PBR 밸류에이션 1.23배에 사신 거잖아요. 이분들은 제 죄송한데 지금 당장 뭐 여기서 이제 5만 5천 원인가요? 6천 원인가요? 여기서 이제 6만 원 간다는데 7만 원 간다는데 당연히 이 밸류에이션 레벨까지는 굉장히 멀게 남았죠. 하지만 우리처럼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서 지금 현금이 굉장히 빵빵하고 이제부터 어떤 종목을 사볼까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6만 원 이하 지금 밸류에이션 레벨에 삼성전자는 어떻다? 굉장히 매력적인 중장기 투자 대안처가 될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과거 역사상 쭉 보면 우리나라 계절적으로 11월부터 그 다음에 4월까지 주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10월, 11월에는 보통 이제 대형주가 먼저 돌고요. 그리고 그 대형주 따라서 대형주 관련주들이 이제 관련 이제 중소형주들이 11월부터 12월까지 좋은데 지금이 딱 10월, 11월이잖아요. 그때잖아요. 지금부터는 바닥 레벨에선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이제부터는 나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없어. 나는 그거 주식 투자 안 할 거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어요. 근데 나는 언제든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살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언제 살지 모르겠어. 그런 분들은요. 자, 이 방송을 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비중 5%한 이하부터는 이제부터는 차근차근 채워 나가셔도 된다. 단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냥 딱 물렸다고 생각하고 그 정도 딱 기다릴 생각으로 지금부터는 아주 작은 비중에도 좀 채워가면 충분히 괜찮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험 가입하시면 한 10년 정도 기다리시잖아요. 적금 가입하시면 1년 정도 기다리시잖아요. 왜 주식은 1년도 못 기다려? 기다리시면 굉장히 괜찮은 투자처가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자, 한 번 더 갖고 와봤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밸류에이션 플레이를 하면서 열심히 매매를 해오니까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하루에 1%, 딱 하루에 1%, 80일 동안 80% 찍었습니다. 하루에 1%. 자, 이 폭락장에 막 힘들어 죽겠다. 누구는 힘들대요. 근데요, 누구는 또 돈 벌어가요. 그 돈 버는 누구가 누구냐? 우리예요. 그 돈 버는 누구가 누구냐? 우리입니다. 계좌 수익률 이 폭락장에서도 80% 찍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냐고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 따져가면서 원칙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시장 무관하게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저는 그래서 올해 저는 올해 100% 한번 가볼 거예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20%만 더하면 100%겠죠.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40 하루에 0.5%씩 올리면 40거래일 동안 100% 찍을 수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예요. 여러분들 차례고요. 수익률 1등이 오늘 제가 수익률 1등 자격으로 여기쯤 특집에 이제 섭외가 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등이 정확하게 케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오늘의 주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제는 특히 없는 분들, 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으시고, 그리고 나는 언제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는 기우제 지내자. 이제는 기우제 지내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정확한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좋은 거 알겠어. 근데 여기서 좀 더 절묘하고 좋은 타점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참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늘 이제 지금 이 방송이 나간 날이 이제 월요일이고 화요일 내일이요. 내일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하니까 꼭 참여를 해주셔서 좋은 타점과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 꼭 받아가셔서 이제 남은 4분기 2022년 잘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집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